바로 옆 나라인 한국을 보라며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유럽 학생들을 두고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될 거라는 한 중국인이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한 미국 여성은 중국의 한 거리에서 한국인 여성에게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 살고 있는 짐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직원이에요. 교수는 아니고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평범한 직원이에요. 이번에 저희 코넬 대학교와 중국에 있는 한 대학교가 파트너십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파트너십을 맺기 전에 중국 직원들이 몇 번 학교에 방문했었는데 저도 그때 중국 직원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이를 갈고 왔는지 학교 홍보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학교와 코넬 대학교가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코넬 대학교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리 연차가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 중에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 대부분이 너무 과장되어 부풀려진 것들이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부분은 몇 없었습니다. 코넬 대학교 실무진들이 제대로 걸러 듣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수준이었죠. 저런 곳과 어떻게 함께 일을 하겠느냐고 물으니 중국인들이 저러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젠 익숙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도 있고 코넬 대학교에도 중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는 게 조금은 이익인 부분이 있는지라 이 정도 리스크는 감수하고 중국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겠다는 학교의 의도였습니다. 학교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시는데 제가 무슨 의견이 있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파트너십이 체결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저더러 중국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파트너십 업무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필 저냐고 하니까 중국에 가기로 했던 직원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가 돌아왔어요. 중국이 미국 다음에 경제대국으로 큰 국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중국으로 가라는 지시에 내심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으로 원래 가려던 사람이 한국으로 가게 되는 바람에 제가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가게 된 것에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직원이 코넬 대학교에 왔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그 중국 직원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중국이 외국 여행객들과 학생, 회사를 배척한다는 것도 옛말입니다. 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지 않아 있었죠. 하지만 중국도 글로벌한 성장을 위해서 문을 열었고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특히 코넬 대학에도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중국은 모든 면에서 우수한 국가입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안전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한국을 비교 대상으로 두었어요. 바로 옆 나라 한국을 보세요. 많은 미국의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뉴스를 보면 북한이 한국과의 전쟁을 예고하기도 했고 마음만 먹으면 수도인 서울을 한순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안전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실 건가요? 한국 같은 나라에 보내는 순간부터 매일이 악몽에 시달리게 되실 겁니다.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훌륭한 국가입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왜 굳이 한국 얘기를 끌어들이지?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막상 중국, 한국을 선택할 때가 되니 의미 있는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휴전 중인 국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전쟁이 날지 모르는 한국보다는 중국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향한 저는 꽤 만족하면서 지냈어요. 얼마가는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유학생이나 미국,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지내는 마을에서 거주했는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다 보니 하나의 마을처럼 만들어진 곳이었어요. 아무래도 비슷한 문화권 사람들이 있다 보니 불편한 점도 없었고 문화도 비슷해서 부딪힐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인지 저는 제가 지내던 동네 외의 지역에도 놀러 가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건의 발단이었어요. 생애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진짜 악몽 같은 일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저는 중국 현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숨만 쉬어도 미움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중국인이 자꾸 저를 따라다니면서 차오거리더라고요. 웃는 얼굴을 하면서 아메리칸? 차오 이러길래 외국인이라서 신기한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뭔가 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차오 거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던 찰나 한 동양인 여성이 제 앞을 막아서더니 그 중국인에게 중국어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성이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화를 내니 저를 따라다니며 차우차우 거리던 중국인 남성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같은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성은 제게 영어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에요. 일 때문에 여기를 왔는데 이런 일을 또 보게 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네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 남자가 차오라고 하면서 따라왔잖아요. 저거 욕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욕인지 몰랐습니다. 찾아보니 성적으로 아주 더러운 욕이더라고요. 그걸 저를 따라다니면서 말한 거예요. 아메리칸 차오라고 했으니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욕을 한 거였죠. 그러면서 그 여성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외국인 상대로 저러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행 오신 건가요? 최근에 이 주변에서 외국인이 공격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일행과 왔기 때문에 괜찮지만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 한국인 여성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한국 사람에게 그것도 여성분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했어요.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한국에서 온 사람에게 이 정도 일은 별거 아닐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정말 그 주변에서 외국인 폭행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미국 갱단들이 살고 있다는 미국 할렘가도 요즘엔 이렇지 않습니다. 멕시코 외곽으로 가면 그런 일이 가끔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외곽이고 외국인들은 가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있던 곳은 중국인들이 밥도 먹고 회사도 다니는 그런 일반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외국인이 테러를 당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 한국인 여성분은 저를 직접 자기 차에 태워서 제가 머물던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심하라는 얘기를 또 한 번 강조하셨어요. 이 일을 저와 함께 간 직원들과 나누었는데 다른 직원들 중 한 명도 이런 일을 겪었더라고요. 중국인 3명이 가만히 걸어 다니고 있는 직원의 어깨에 일부러 부딪히더니 이걸 빌미로 돈을 뜯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라면 대응을 할 수 있었겠지만 언어도 안 되고 무엇보다 주변에 사람들이 대놓고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어서 위험을 피하려면 돈을 그냥 뺏기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했는데 중국에 온 지 2주도 안 돼서 직원 2명이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겪은 거였어요. 이후로 저와 그 직원은 저희가 살던 동네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았고 집과 학교를 오고 다니며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 정말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당장 병원으로 달려오라는 교수님 한 분의 연락이었죠. 저는 제 룸메이트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은 난리가 난 상태였고 중국 경찰도 와 있더라고요. 교수님 한 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무슨 큰일이 난 게 분명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큰일은 코넬 대학교 강사가 중국인 남자가 휘두른 칼에 다쳤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벽에 조깅을 하는데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칼을 휘둘렀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어깨 부딪혔다고 칼을 휘두르나요? 그리고 몇 시간 이후에 다시 마주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둘렀다는 건 평소에 칼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도 총기 소지가 합법이지만 이걸 공공장소에 가지고 다니지는 않아요. 테러범으로 인식되면 바로 연행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저희 미국인들 뿐이었습니다. 중국 경찰은 미국도 총 들고 다니지 않냐면서 중국도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는 거니 미리 준비한 무기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미리 준비한 게 아니니 충동적인 거라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이 칼에 다쳐서 응급수술에 들어갔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이 와중에 통역 역할로 온 중국 대학 관계자도 중국 경찰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딜 가든 흔히 있는 일이니 그냥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받은 저희 대학 강사들은 무사히 회복했고 다른 부상자들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흉기에 베이고 찔려 생긴 흉터는 사라지지 않겠더라고요. 일하러 온 곳에서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이런 상황이 생겼다 보니 저희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동료가 겪었던 일도 나누게 되었어요. 한 교수님은 중국 내에 반미 감정이 있다는 건 들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표출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쩐지 외국인인 제가 어딜 다닐 때마다 저를 째려보는 중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미국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에 온 이상 하기로 한 일은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이 일이 매스컴을 타고 미국 대사관에게 알려지면서 대사관은 중국 당국의 재발 방지와 상세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와 유사한 우발적인 사건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라는 말을 공식 석상에서 했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은지 중국 경찰과 통역을 했던 중국인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간인이 칼을 차고 돌아다니는 것도 당연하고 어깨 부딪혔다는 이유로 칼을 휘두르는 것도 당연한 나라가 안전한 나라라면 이 세상에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중국에 오기로 한 걸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한국을 선택할 거리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전쟁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대학 강사가 입원한 병원에서 저는 일전에 제게 도움을 주었던 한국인 여성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로 만난 거면 좋겠지만 그 여성분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온 거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 사고 난 경위가 말도 안 됐습니다. 가만히 주차하고 세워둔 차를 다른 중국인 운전자가 옆에서 박은 거였죠. 초보 운전도 아니었고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한 행동이었죠. 경찰에 신고한 것도 별 도움이 안 됐다고 합니다. 중국의 자국민 보호는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여성분의 차를 쓱 보더니 별로 찌그러진 것 같지 않으니 적당히 해결하라고 했다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원래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간다면서 말이죠. 무슨 법이 이따위랍니까? 저는 열이 받아서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였는데 한국인 여성분은 덤덤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젠 익숙해요. 곧 한국으로 돌아갈 거고 죽을 때까지 중국에 올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 혹시 저를 도와줬을 때와 같은 일을 여러 번 겪은 건가요? 한국인 여성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들려줬는데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차량에 태극기를 붙여둔 적이 있는데 그걸 송곳 같은 걸로 훼손을 시킨 적도 있고 첫 숙소가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오자마자 차바퀴에 펑크가 났고 이런 식으로 차바퀴가 고장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야 안전해졌다고 말이죠. 여자의 몸으로 정말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이 여성분이 이런 위험에 익숙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은 중국보다 위험할 테니까 더한 위험을 겪으며 살았으니 중국에서 겪은 일은 별것도 아닌 일이었던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니까 다행이죠. 다칠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의아했습니다. 고향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니까 기쁜 거라면 몰라도 한국이 안전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다행이다? 저는 신뢰를 무릅쓰고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주 가소롭다는 웃음이었죠. 중국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한국이 훨씬 위험하다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여성분은 중국인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을 속인다고 했어요. 물론 한국이 전쟁 중인 건 맞지만 실제적인 전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당장은 북한이 쳐들어 올 일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죠. 갑자기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국방력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군사력은 세계 5위가 됐어요. 반면에 북한은 한국보다 7배나 뒤떨어져 있죠. 아마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도발하는 게 말이나 되겠어요? 가당치도 않죠. 제가 장담하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제 나라여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깨달은 사실이에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허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확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던 것 같다는 걸 깨달았고 한국에 대해 다시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오게 된 이유를 알려줬죠. 그러자 그 여성분은 이게 공론화되어야 할 텐데 중국에서 그러기는 힘들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중국인들은 자기들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를 거라고요.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중국에 있는 동안 그 어떤 중국 뉴스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제재가 가능하더라도 SNS는 아니잖아요. 당시 사건 목격자가 몇 명인데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 게 이상했습니다. 네, 중국은 민간인들의 SNS 활동을 모두 검열하고 있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온 제게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검열이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검열이 있다는 걸 말해도 믿지 못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에 질려버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인터넷 사이트를 타고 들어가서 보게 된 중국의 한 사이트에서는 외국인들을 공격하는 중국인들에게 의화단의 부활이다 라고 말하며 칭송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의화단은 19세기 말 청나라 말기에 만들어진 비밀 결사 조직으로 지금은 사라진 곳이라고 합니다. 외세의 배척이라는 뜻을 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무장단체죠. 잘 포장해서 그렇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테러 단체입니다.
중국인들은 아무 죄 없는 외국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응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고, 중국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몇몇 교수님들도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저희를 유난스럽다고 칭하는 중국 경찰과 정부에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갈 짐을 싸는데 한국으로 파견 갔던 한 직원과 연락이 닿았어요. 그 직원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예정일이 한참 남은 이 시점에 진통이 시작됐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당장 출발해도 아이 출산 이후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일은 남아있는지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나마 가까운 나라가 중국에 있던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이었다면 중국도 저 모양인데 한국은 어떻겠냐라고 생각하며 한국에는 발도 안 붙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한국의 첫인상은 미래도시 그 자체였어요. 전쟁 중인 나라를 떠올리면 낙후된 모습이 상상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가는 곳곳마다 최고 화질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엄청난 속도의 열차와 쾌적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무료고 어딜 가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놀라움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손세정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마 한국인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특히 제가 놀랐던 건 한국 대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도 놀라웠고 중국과 비교하면 더더욱 놀라웠어요. 일단 자유로운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한 시기가 딱 대학 축제 기간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노는 것도 진심이더라고요.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며 학생들과 뛰어노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청춘을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뛰어노는데 사고가 안 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스태프들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고가 안 난다니 이건 어지간한 공공예절과 시민의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식당 앞에 줄을 설 때도 새치기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자기 빨리 가겠다고 사람을 밀쳐대는 탓에 넘어지는 사람도 자주 봤습니다. 만약 여기가 중국이었다면 상상하기도 싫네요. 아마 수백 명은 깔려서 이미 저 세상 갔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전문 행사 진행 스태프들을 수천 명 투입해야 했겠죠. 게다가 한국 학생들이 쓸고 지나간 자리는 청소기로 모든 쓰레기를 빨아들인 듯 깨끗했습니다. 저는 미국 NBA 경기를 매우 자주 보는데요. 뉴욕에도 큰 경기장이 있어서 자주 직관을 하러 갑니다. 경기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면 항상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조금만 가면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쓰레기를 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쓰레기를 들고 두리번거리면서 쓰레기통을 찾았어요. 찾다가 없으면 아무데나 버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든 쓰레기통에다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혹은 쓰레기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 쓰레기를 비닐에 담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그냥 가져가기까지 했었죠. 심지어 게다가 분리수거까지 하더라고요. 미국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미국은 분리수거 같은 거 안 합니다. 음식물,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 전부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버려요. 쓰레기를 수출하고 매립한다는데 환경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분리수거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 큰 미국에서 분리수거 체계를 만들려면 아마 수십 년 이상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집도 아니고 공공장소에서조차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건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쓰레기를 모아둔 봉투를 열어서 쓰레기를 하나씩 꺼내 분리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분리해서 버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내 앞사람이 시간을 많이 쓰면 기다리기 귀찮아서 대충 버릴 법도 한데 제가 서서 지켜본 결과 그런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직전에 있던 곳은 중국 대학이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중국 대학과 비교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쓰레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오물 같은 것도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사람의 분변도 있어요.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면 대충 구석 어딘가로 가서 소변을 보게 하는 경우도 있죠. 길거리 벤치에서 아이 기저귀 똥을 치우는 사람도 봤습니다. 중국 대학 관계자가 좋은 구경을 시켜준다길래 갔었던 행사였는데 눈만 버리고 왔죠 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라는 중국도 이 모양이니 모든 아시아가 이러겠다는 편견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또 하나 놀랐던 건 한국 학생들이 노는 것뿐만 아니라 배움에도 진심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시험 기간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이 항상 궁금했는데 그건 도서관이었습니다. 코넬 대학교도 명문대죠. 그만큼 학생들의 공부량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도서관을 열어둔 기록이 없습니다. 한국 대학 관계자에게 물으니 저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바로 재수강이 나오니 유급되지 않으려면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공부만 잘하는 범생이들에 대한 편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신나게 노는 것을 봤기 때문에 노는 것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는 건 알지만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 대학생들은 그마저도 뛰어났어요. 학교 내에서 부스를 차려놓고 뭔가를 열심히 홍보하길래 가까이 가서 봤더니 무슨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대학생은 눈을 반짝이며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절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눈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순수한 열정에 제 스스로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서명운동하는 거에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유럽 여행을 갔었을 때 서명 한 번 잘못했다가 돈을 잔뜩 뜯겼거든요. 배 굽는 아동들을 위해 서명하는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서명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종이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를 보여주더니 이 약관에 동의한 거라면서 거의 강탈하듯이 제 돈을 가져갔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식으로 덩치 큰 남자들을 부르길래 어쩔 수 없었어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이 이름값 타는 나라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보니 이젠 서명받는 것만 봐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에게 서명운동은 정말 말 그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는 내내 이런 식으로 돈을 강탈당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유럽 여행할 때 있었던 일인데 프랑스에서는 팔찌를 강매하고 돈을 내지 않으면 190이 넘는 거구에 흑인들이 둘러싸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팔찌를 하나 사서 하고 다녀야 그 흑인들이 머무는 길을 지날 수 있어요. 게다가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아이들이 대뜸 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지갑을 가져가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고 물으니 실실 웃으면서 지갑에 있던 돈을 빼가는데 제가 꿈을 꾸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도둑질이라니? 아니, 도둑질이라고 하기도 웃기죠. 몰래 가져간 게 아니라 눈앞에서 돈만 쏙 빼갔으니 이것도 강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한국 학생들은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볼 일이 생기면 200만 원이 넘는 핸드폰과 300만 원에 육박하는 컴퓨터를 테이블에 널브러뜨려 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게다가 가방 지퍼는 다들 생각도 안 하고 열고 다니더라고요. 도둑질할 생각도 안 하고 당할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길을 다닐 때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미국도 위험한 나라이기는 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특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 보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인 저를 매우 환영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길을 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노려봤고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해대는 사람도 있었으며 제가 일하는 대학의 강사는 칼에 맞기까지 했는데 한국에서는 위험하다는 느낌은커녕 어딜 가든 환대받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어딜 가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참 따뜻하더라고요. 잠깐 머물다 갈 제가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좋은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업무 시간이 끝나면 저를 데리고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 주기도 하고 머물고 있는 숙소는 불편하지 않은지 필요한 건 없는지 항상 챙겨줬어요. 저희 학교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면 중국이 아니라 이런 곳과 맺어야 했습니다. 저는 중국 같은 나라는 학생들이 갈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배울 것도 없을 뿐더러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마음 편히 공부만 해도 모자랄 학생들이 언제 칼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니 이건 절대 안 될 일이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이 아닌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걸 어필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말단이라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약하지만 점점 제 뜻에 동의해주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대학과의 관계가 쭉 이어진다면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어서 그날이 오길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적으니 제가 제 사리사욕을 챙기자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저희 학생들이 한국에 간다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볼 수 있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언젠간 한국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었네요.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통해 다시 알게 되셨다니까 너무 기쁘고요. 사연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